윤석열은 친일파인가? 이번 8월 15일 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일본도 놀랐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적인 안목 또 한일 관계에 대해서 크고 넓고 정말 통 크게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일본에 대해서 정말 많은 원한을 갖고 있었죠. 일본에서 제가 특파원 생활을 3년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은 버블이 이제 꺼지면서 약간 일본이 이제 위축되기 시작을 그냥 크랙이 쫙쫙 갈릴 때였습니다. 금이 막.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이제 일본은 정말 축소되는구나. 일본은 이제 마무리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 국민들은 몰라서 막 붕붕 떠가지고 왜 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고 불안하면 사람들이 막 이제 돈을 쓰죠. 그거하고 똑같이 사람들이 막 술 마시고 돈 쓰고 굉장히 그 독특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1990년 이 말에 일본에 가서 상당히 그 재미있는 일본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식민 통치했고 또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앞서 있는 나라, 뭐 한국은 뭐 우리 쫓아내려고 뭐 멀었지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역시 일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일본을 쫓아가려면 한국이 30년이 걸려도 못 간다. 즉 한국은 일본보다 30년이나 뒤처져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식민지였던 나라가 당대에 일본이라는 식민 점령 국가 앞선 일,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었던 일이었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제가 과연 일본을 앞서는 한국을 볼 수 있을까? 뭐 저는 일본은 없다라는 책에서 우리가 따라야 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일본의 방식이 아니다, 이거를 마구마구 외쳤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우리는 굉장히 다른 성격을 가진 민족이다. 입 다물고 있으면 일본인과 한국인을 구별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는 알죠, 그 미묘하게. 그렇지만 뭐 서양 사람이라든지 같은 동양인이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로 다시 돌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일본은 없다였습니다. 대단하죠.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죄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거기다가 뭐 천황께서 통석의 염이라는 말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최대의 사과를 했는데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또 해라 해도 끝이 없다. 어디서 그치느냐. 그리고 또 일본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 조상들이 한 거를 왜 지금 죄 없는 젊은 애들한테 사과를 하라고 하느냐. 정말 한국 사람들, 아니 뭐 그냥 좀 흘려보내면 안 되냐. 일본인들에겐 그런 게 있죠. 강물에 흘려버린다. 원한도 뭐 역사도 강물에 흘려보낸다. 굉장히 일본인들은 이제 현실적인 그런 점에서 아주 독특한 국민들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출석사에서 일본은 없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하자면은 우리 국력에 대한 정확한 저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국방력, 하드파워에서 일본을 앞섰습니다. 이제 세계의 이 국방 전문가들이 어느 나라가 국방력이 센가 해서 한국이 5위입니다. 이거는 뭐 국방 예산이라든가 뭐 갖고 있는 뭐 이 무기류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정보력까지. 한국이 5위예요. 그리고 일본이 6위예요. 와, 저는 놀랐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미 놀라셨던 거. 대한민국 국민의 GDP가 일본을 앞섰어요. 대한민국은 이제 일본보다 큰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은 이거는
아시아의 중국과 비견되는, 중국과 버금가는, 중국과 어깨를 나누려 하는 강국이 될 겁니다. 문재인이 그 비겁하고 용렬한 문재인이가 중국몽을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하겠다. 중국은 큰 봉우리고 저희는 작은 봉우리고, 이런 게 역적인 거죠, 여러분.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일본에 대해서 사죄해라, 사과해라. 과거보다도 미래를 보고 나아가자. 그리고 그 미래는 한국이 주도한다. 아주 강렬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을 보여준 것이 이번 광복절 경축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복절 경축사의 좌파들, 민주당은 완전히 뒤집어 엎어졌죠. 거품 물고요. 원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처음부터 대통령 선거운동 때도 계속해서 친일이라는 이 누명을 씌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야기한 친일의 이 올감이라는 게 너무 웃겼습니다. 즉, 죄송합니다. 윤길중 교수인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님 성함을 제가 잘못, 죄송합니다. 윤길중 교수님이 말하자면은 수학을 했던, 이제 석사 학위를 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히로츠바시라는 대학에서 이 응용 통계학을 이제 수학을 했습니다. 이걸 갖고 일본에서 유학을 했고, 그 다음에 일본의 문부성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윤길중 교수는 친일파고 윤석열은 그 친일파의 아들이다. 너무 웃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에게 먹히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참 꾸준히 이 윤석열은 친일파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번에 광복절 경축사에서 그거를 아주 그냥 강조하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최근에 이런 말을 했죠. 반국가 세력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 이러자 반국가 세력이라는 것은 친일파가 쓰던 표현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총공격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암약 세력들이 동원돼서 폭력, 가짜뉴스 등 여론몰이를 한다. 그리고 선전선동으로 국민을 분열한다. 여러분, 이게 뭐 틀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친일이 드러나자 북풍몰이를 하는 거다. 그리고 혁신당에서는 이념 타격, 뭐 지겹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이 선동을 했습니다. 자, 야당에서 이렇게 비판한 걸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들이 웃기는 사람들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윤기중 교수님가요? 제가 아까 제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이렇게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사실은 이제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아까도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윤기중 교수님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제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시 이거 제가 고치겠습니다. 때로는 제가 이렇게 확인한다 하면서도 죄송합니다. 윤기중 교수님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한다. 그리고 간첩이 너무 많죠. 네. 저는 최재형이도 간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 윤미향이 남편이 실제로 이제 간첩죄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도 했었죠. 네. 즉 이런 반국가 세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뭐라고 했느냐? 노정면 뭐 이 사람도 끝내주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한테 이제 배지를 달아주고 윤석열 정권과 싸우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라고 하는 전현희를 뽑아주는 게 민주당입니다. 이 살인자라고 정말 막말 드립을 친 전현희도 문제지만 그거를 뽑아주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저는 정말 큰일 날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노정면이는 반국가 세력은 해방 후 친일파가 독재 정권의 하수인들이 즐겨 쓰던 표현이다.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친일 DNA를 드러냈다. 국민이 분노에 직면하니까 말하자면 북풍몰이를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 노정면이가 뭐라고 했냐. 북풍몰이. 이거를 강조를 했죠. 근데 오늘요. 국민의힘 관계자. 자, 이거는 반드시 누구인지를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부진하니까 말하자면은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헛발질을 한 셈이다. 국민의힘 관계자.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국회의원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야기가 아주 살벌합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인 거는 이념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자면 반국가 세력 이렇게 얘기한 거는 지지율이 부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을 끌어모으려는 헛발질이다. 이거는 용산에서 반드시 저는 밝혀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지. 이거야말로 정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반기를 확실히 든. 그리고 이런 말이 여당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소름 쫙 끼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 이 말하고 어떻게 보면은 노정면이 얘기하고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몸서리를 치는 정말 여러분 기가 막히죠. 자, 반일이라는 거는 결국은 친중과 종북을 이야기합니다. 뭐 여기 이제 다 나오는 거죠. 뭐 신지호 아닐까요? 김종혁 아닐까요? 뭐 하여튼 저도 지금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라고 얘기한 걸 봐서요. 이건 밝혀내야 됩니다. 반드시. 자, 반일파리는 친중과 종북이죠. 중국과 북한에는 찍소리도 못하는 것들이 한미일 공조에는 길을 쓰고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 자, 이게 김일성의 1972년에 김일성 정치대학의 졸업식에서 연설에서 이른바 그 유명한 각근 전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조선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끈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 미국이라는 끈과 일본이라는 끈 가운데서 어느 한쪽만 잘라도 남조선은 무너진다. 나름대로 김일성의 일본과 미국에 대한 그리고 국제관계에 대한 나름대로의 매우 냉철한 인식을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왜 그렇게 좌파들은 반일에 목을 맬까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친일파로 몰까요? 이거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문제에 대해서 매우 전향적으로 나가기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더 이상 사죄하고 이럴 거 없이 일본을 우리의 파트너로 삼아가지고 통일에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한국, 미국, 일본 삼각동맹 플러스 호주 이렇게 해서 북동아시아 대한민국의 안보를 단단하고 굳건하게 지켜야 된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말하자면 내일 독트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매우 실용적으로 현실적으로 일본 문제에 접근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여러분께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일본하고 한국하고 맨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과거를 가지고. 미국으로서 늘 다급한 거죠. 북한이라는 핵을 갖고 있는 이 위험한 대상, 어떻게 보면 화약고가 있는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똘똘 뭉쳐갖고 북한과 대적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이는 맨날 북한에 대해서 정보도 전해주고 내 USB도 주고 여기에 이제 에너지 이
건설 이게 담겨 있다고 하죠. 이거는 뭐 빼박의 여적죄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문재인이 이 말을 끝까지 피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이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냐? 북한입니다. 단박에 나왔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주적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주민은 우리와 같은 핏줄을 나는 동포, 통일에 대해서 함께 살아갈 우리의 한 민족이지만 김정은 그리고 북한 공산당, 북한이라는 체제는 우리의 엄연한 주적입니다. 그러면 주적인 북한과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승리해서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전 단계에서 가장 유리한 것은 무엇입니까? 미국, 일본, 호주, 한국 이렇게 해서 탄탄하게 안보 지형을 완성하는 겁니다. 구축하는 겁니다.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이 발광을 하는 겁니다. 좌파들은 종북이죠. 북한의 김정은 체제 우리가 앞으로 껴안고 가야 된다. 김정은 체제를 보위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소련 공산당이 그 정말 어리석고 정말 인류 역사에 가장 바보 같은 실험을, 공산주의 실험을 하고 마침내 무너지고 동유럽이 도미노처럼 쫙 무너졌을 때 좌파들은 길을 잃었습니다. 좌파들은 할 게 없었어요. 좌파들은 외칠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좌파들이 몰락을 하면서 일부가 매우 강성의 극렬한 환경운동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환경론에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과격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끼시는 거는 뭐냐? 환경주의자들이 원래 좌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좌파들이 환경론자로 노선을 틀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좌파들이 그냥 앉아서 백수 노릇을 하겠습니까? 좌파질을 하는 게 얼마나 돈도, 권력도 나름대로 건질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좌파 정권만 집권하면요. 그런데 대놓고 좌파를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안 먹히니까 반일은 먹힌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하더라도 그때 한 야구 감독이 그러셨죠.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가 야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때 그 야구 감독이었던 김모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만은 꼭 이기고 싶었다. 일본에 질 수는 없다. 우리가 박수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식민지 지배를 겪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복수심, 일본에 대한 또 그늘과도 같은 어떻게 보면은 수치심, 우리가 일본에 점령당했다는,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아주 비비꼬인 열등감도 우리가 갖고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앞섰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이겼습니다. 국력, 또 K-파워, 뭐 K-팝, K-뷰티, 뭐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자, 하드파워인 국방력에서도 우리가 일본을 앞섰고, 그 다음에 GDP에서도 우리가 일본을 앞섰고, 그것뿐입니까? 소프트 파워인 이른바 문화, 대중문화에 있어서도 우리가 일본을 앞섰습니다. 클래시컬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조성진이 있습니다. 임윤찬이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 옛날에 이제 조수미도 있었습니다만, 조수미 씨는 주로 유럽에서 이제 활동을 했죠. 아주 기교적인 콜로라투라 이제 소프라노였고, 근데 조수미 씨도 미국에서는 매트에서는 활동을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매트나 미국은요, 굉장히 성장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양인으로서는 그 무대에 서서 성량이 쫙 전달되기는 어렵죠. 홍혜경 씨가 이제 나비부인이라든가 굉장히 기교적이고 또 이렇게 성량이 이렇게 강요되지, 이렇게 강조되지 않는 이런 데서 큰 활약을 했었죠.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이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를 한국의 유명 오페라 선수들, 백석조명이 뭐 이런 뭐 테너, 네 바리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점령을 하고 있어요. 정말 주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소프트 파워, 정말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 이래서 스마트 파워로서 대한민국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반일을 합니까, 여러분? 이제 반일할 땐 지났습니다. 그러면 친일파가 되라고요? 친일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일본을 없다를 쓴 사람인데 그때 저는 막 그 반일의 기치를 막 책에서 부글부글 막 그냥 막 용암처럼 뿜어내는 거죠. 근데 그 저의 심리에는 일본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제 나이를 먹고 또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느긋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친일파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용일파라는 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일본을 이용하기 위해서 일본과 잘 지내자. 이거보다 더 훌륭한, 뛰어난 대일 외교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친일파라고 모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전략에 대한 매우 선동적이고 조작적이고 어떻게 보면 폄훼하는 그런 저들의 못난이 전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일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친일파라는 저들의 비난에도 꿋꿋하게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민족의 미래와 통일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한 윤석열 대통령, 저는 칭찬합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건 해리스가 되건 대한민국은 미국이 결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일본과 대한민국이 사이가 좋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한테는 플러스 되는 점도 있고 마이너스 되는 점도 있을 겁니다. 그동안 미국이 일본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것을 일본에다가 몰아주면서 나름대로 한국에 대해서 위협도 하고, 외교라는 건 전쟁이니까요. 총성 없는 전쟁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한국이 일본하고 잘 지내면서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는 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친일파? 아예 난 신경 안 써.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친일파? 그러라고 해. 일본을 이용하겠다. 그래서 통일의 발판을 만들고 핵의 인질이 되었던 우리의 흑 역사를 반전시키겠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큰 플랜, 빅 픽처를 지지합니다.